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정아, 손영복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퍼스널 브랜딩 관련 내용으로 모셨던 공간경영 전문가 손영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사님께서 기업 강사들을 위한 정리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죠. 우리 정화 강사님 정리 잘 하시나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제 컴퓨터 폴더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맨날 잔소리해요, 옆에서. 제발 정리 좀 하라고. 진짜 왜 이렇게 그 컴퓨터 폴더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에 정리란 답이 없다. 정리 잘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정리하면 옆에서 리액션만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요. 잘한다. 저는 정리하는 거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요.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옷장 정리라든지 그릇 정리 이런 걸 잘 못하겠어서 책을 샀어요. 그 중에 그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하루 15분, 네, 그것도 있었고요. 옷을 어떻게 접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잘 접으려면 어떤 키트를 사면 옷을 딱 거기다 놓고 이렇게 접으면 딱 되는 그 키트들이 이만큼 쌓여요. 괜히 산 거죠. 그게 더 쓰레기가 되구나. 집 정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맞습니다. 폴더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잘하시잖아요. 좋아하긴 해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폴더를 한 5, 6번 걸쳐 들어가서 원하는 파일을 찾았을 때 내가 이거 지금 외우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폴더들은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기업별로 정리하시나요? 교육별로 정리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강사님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보편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 강사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3가지 정도의 폴더를 일단 대분류해서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컨텐츠 하나, 네. 이거는 원본이죠. 수정이 되지 않은 메인 컨텐츠 폴더 하나, 고정 출강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단발성 특강의 이름의 폴더 하나,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놓고요. 메인 컨텐츠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컨텐츠별로 있는 거죠. 고정 출강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기관이나 기업별 이름의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강의안이나 강의 자료들. 단발성 특강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굳이 폴더가 없이 파일로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단발성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폴더로 만들면은 쓸데없이 많아져요. 맞아요. 네. 스크롤 한참 내려야 돼요. 네. 히읗 가려면. 복잡해지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파일 이름 같은 것도 똑같이 네. 하는 게 좀 있나요? 네, 그렇죠. 폴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파일명을 일률적으로 규칙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 강의 날짜를 파일명 맨 앞에 넣어요. 20, 01, 08 넣고 언더바하고 제 컨텐츠 이름, 스마트워크 언더바하고 기관이나 기업명. 거기서 버전이 필요하면은 뒤에 V1, V2 네, 이렇게 해서 이 파일명을 잘 관리하면은 나중에 검색에서 찾을 때 그 기관 이름으로 딱 검색하면은 걔네들 파일명이 날짜 순대로 쭉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훨씬 찾기가 좀 편하죠. 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각자 폴더를 정리하잖아요. 두 개 다 이제 버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어떻게 폴더를 관리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강사하시는 분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꼭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강의나 강의 자료가 버전도 너무 다르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USB나 노트북 그냥 데스크탑 PC에서 관리하기에는 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클라우드를 쓰면은 한 곳에서 바뀐 게 다른 기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실시간으로 최신 버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딱 한 기기에서만 잘 관리하면은 다 동일하게 바뀌니까 강의장을 갔는데 노트북을 제가 안 갖고 온 거를 도착해서 안 거예요. 강의할 때 노트북을. 이게 무슨 일이야? 가방을 열었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그냥 멘붕 온 거예요. 어머.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너무 잘해요. 제가 에버노트를 사용하거든요. 네. 에버노트에서 그 강의안을 강의장인 PC 있죠. 그걸로 링크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그 PC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USB에 강의안 담아갔는데 있는 줄 알고 갔다가 현장에 이 USB에 강의안이 없으면은 그쵸. 완전 이거는 혼란이고 멘붕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똑같은 걸 하나 열고 3명이서 작업해도 3명이 작업하는 게 다 보여요. 네. 이렇게 원드라이브처럼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뭐 스마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에버노트를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소규모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협업과 파일 공유들이 좀 필요하면은 요즘 뜨고 있는 노션을 좀 추천을 드리는 노션이요. 편입니다. 네.
노션이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 포함된 모든 기능과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 기록 관리할 수 있고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네, 이런 로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네. 네, 이런 게 노션이 되게 좀 더 잘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기업 교육 폴더 안에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폴더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비즈니스 매너다. 그럼 비즈니스 매너에 쓰는 그 영상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도 이제 포함해서 폴더를 만들어 놓는데 다른 업체에서 비즈니스 매너를 요청을 하면 그걸 이제 복사를 떠오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폴더가 그냥 계속 생겨버리는 네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저라면은 그 영상을 컨텐츠별로 일단 분류를 해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영상들을 집어넣고 그 영상에 맞는 그 기업 폴더가 생기면은 끌어다 쓰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은 영상을 삭제하는 거죠. 그 아. 폴더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클라우드 써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상을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에버노트보다는 노션을 더 추천드려요. 노션을 사실 영상을 모든 폴더에다 다 넣어놓는 이유가 막상 갔는데 영상이 안 틀어질까봐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근데요, 요즘에 이제 파워포인트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옛날처럼 동영상이 삽입이 안 되어 있어서 안 틀어지고 이런 오류가 많이 안 생겨요. 이유가 PPT 자체가 영상을 완전 한번 넣으면 저장해서 읽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왜 같은 폴더 이렇게 넣어놔야 플레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돼요. 근데 PPT를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또 들고 가요. 또 들고 가죠. 강사 생활 하다 보면 책을 엄청 사잖아요. 책을 정리하는 방법이 제 신랑하고 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재가 있거든요. 제 신랑은 항상 카테고리별로 경영이면 경영, 경제면 약간 경제, 분야별로. 예, 인문학이면 인문학, 사업 관련 소설 나눠서 좀 구분을 하다 보니까 책이 이제 막 삐뚤빼뚤 되고 예쁘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키높이대로 이렇게 분야 내려오게끔. 상관없이. 상관없이 요렇게 정리를 좀 해놓거든요.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는데 타협을 했어요. 책상을 2개 사서 너는 너대로 정리해라. 나는 나대로 정리를 할게 해서 그냥 각자 정리를 하고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걸로.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분야별로 나누고 키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분야별로 나누는 게 내 책이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리책만 딱 분야를 모아놨어요. 나머지는 읽은 책과 안 읽은 책 나눠서 거기서 이제 키높이 이렇게. 아, 읽은 책과 안 읽은 네. 책. 그거라도 분리해놔야 내가 나중에 읽고 싶은 책을 그 구역 안에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끊으면 내가 읽었나 안 읽었나. 그러면은 다 읽은 책들을 뭐 기부하시거나 정리하시기도 해요? 저는 다 읽은 책은 버려요. 버려요? 네. 이렇게 뭐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 기부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책을 막 이렇게 좀 낙서하면서 읽는 편이라서 기부는 못 하고요. 책 버릴 때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못 버리겠어. 정리 전문가지만 책 정리가 가장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쓰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사놓고 읽었는데 이거를 2년, 3년 이상 안 본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이제 쭉 뽑아가지고 현관 쪽에다가 쌓아놔요.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방치를 해놔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책이 되게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치워버려야겠다. 이제 정이 떨어진 거죠. 네, 책에. 그럴 때 책을 한 번에 이제 갖다 버려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교육 물품 워낙 많잖아요. 특히 포스트잇이요. 막상 조별로 나눠주고 나면은 진짜 것들. 네. 그래서 누구 주기도 아까운데 버리기도 아까운. 혹시 이거는 한번 좀 실제로 좀 보여주시면서 할 수는 있나요? 네네.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짠. 네. 많이 섞여 있네요. 네. 강의 끝나고 다 세상이네요. 막 다 넣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강의 끝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바빠요. 맞아요. 다 때려 박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같은 것끼리 좀 분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바구니로 한번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섞여 있는 것들을 같은 것끼리 분류를 해줘야 돼요. 네. 여기 가위부터 칼부터 담고요. 칼 있죠. 네. 볼펜. 볼펜 좀 떼서 또 형광펜 또 볼펜. 포스트잇이 있다고 하면은 네. 보통 색깔별로 사용하시면은 자주 쓰는 메인 색깔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빼주시면 돼요. 종류별로 일단 먼저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런 교육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강의 끝나고 와서 좀 시간이 날 때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빈 박스 하나 주세요. 네. 이 빈 박스에다가 바구니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얘는 이 바구니가 지금 이렇게 3개가 채에 들어가지 않지만 네네네. 이 박스하고 바구니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잘 맞는 거를 딱 한 번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 구매할 때부터 사이즈 재가지고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류만 해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대로 이제 문을 닫고 가져가서 나눠주고 다시 여기다 담아오면은 아마 그 전보다 훨씬 덜 섞이고 나누고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할 것 같아요. 네,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볼펜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을 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게 같은 것끼리 적당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볼펜들을 한 5개 정도 잡으신 다음에 고무줄로 이렇게 2번 정도 네. 묶어줘서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도 조별로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전달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한 게 예상이 되시면은 형광펜, 볼펜, 그리고 이렇게 세트 네네. 이렇게 준비해놓고 조에 맞게 이 바구니를 준비해서 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준비했을 때 시간이 좀 덜 들어가겠죠. 좀 편하고. 그러니까 정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넣어놓고 다시 딱 이렇게 수납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 라벨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아.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이거 안 붙여도 안에 뭐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겠지만 바쁘면은 분명 다른 곳으로 섞여 들어가요. 맞아요. 100%. 네. 너 없는 줄 알고 산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강사들이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옷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계절별로 정장도 되게 많고 액세서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책도 못 버리긴 하지만 옷도 굉장히 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버릴 수 있는 노하우, 동기부여 그리고 뭔가 정장을 이렇게 제때제때 잘 찾아서 꺼내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리 노하우가 있을까요? 보편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옷은 처음에 계절별로 일단 무조건 나눠요. 그런데 요새 계절이 애매해지죠. 네네. 그래서 보통 여름과 가을, 겨울에 한 달을 묶어서 간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옷장을 보면은 긴 칸이 있어요. 긴 칸에다가는 롱코트나 롱패드, 원피스 같은 거. 맞아요. 긴 것들을 갖다 그냥 거시면 되고요. 옷장 한 칸을 보면은 상하이가 나눠져 있죠. 네. 네, 위쪽은 상의, 아래쪽은 하의.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의에서도 블라우스 있고, 셔츠 있고, 티 있고, 카라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또 나누시고, 하의도 뭐 정장바지, 면바지, 뭐 치마.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분류를 해서 나누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옷장문을 딱 열었을 때 모든 옷이 한눈에 스캔이 돼야 돼요. 이게 막 뒤적거리지 않고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걸 딱 눈에 보이면은 일단은 옷을 찾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믹스해서 내가 입기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넣고 빼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옷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옷이 많으면은 구겨서 넣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귀찮기 때문에 이게 밑에다 찔러 넣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양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연말이면 옷 버려가지고 아름다운 가게 기부하고 근데 버릴 때 참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하지만 이 새끼들 보내는 예, 어떻게 해야 좀 편안하게 보낼까요? 보내는 걸 편안하게 보내기로 하고요. 되게 여성분들한테 잘 맞는 버리기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곤도마리 누님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네. 요게 여성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정리 방법이에요. 모든 게 설레인다면 정말 큰일이군요. 오늘 진짜 이렇게 실습도 해보고요.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네. 컨설팅 받는 느낌?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컨텐츠, 강사들의 정리 노하우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안전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정리는 버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그래도 대표님 말씀 듣고 설레지 않은 버리는 연습을 좀 하고요. 오늘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부로서 스킬업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사TV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